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 개인 자격 시비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까지 광범위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쟁점을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기될 첫 번째 자격 시비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 딸과 사위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측이 12억 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해줬다는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몰랐던 일이고 특혜도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위나 딸도 지금 현재 시기에 하면 손해를 본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펀드 할 때 장인하고 상의합니까? 김 후보자의 반박에도 국민의힘은 라임 피해자 대표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추가 검증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지난 1996년부터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차량을 32번 압류당한 이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해선 과거 체납한 적이 있지만 현재 미납 내역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부인의 압류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해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불렀던 과거 발언은 물론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과 해법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여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까지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관권 승가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25명 가운데 백신 전문가부터 조국 흑서 저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모두 20명의 출석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특허를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 마침내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만큼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중요한 게 본 겁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결국 빗장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약회사들의 특허를 포기하게 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We also, though, are in the midst of a historic global pandemic, which requires a range of creative solutions, and we're looking at it through that prism. 백악관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포기 요구가 제약사들의 혁신 의지를 꺾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파우치 박사 등은 코로나로 수많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제약회사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돌아왔다고 세계에 공언한 이상 더 많은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We have the capability of doing it, and we need to. And big pharma is really the roadblock. Please, Mr. President, stop deciding and start acting. Blocking access to vaccines is anti-humanitarian, it's anti-diplomatic.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세계적인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런던에 모인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알맞은 가격의 코로나 백신의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어젯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카카오톡 서비스가 갑자기 2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내부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건데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카카오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47분 SNS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지를 적어 전송 버튼을 눌러봐도 끝내 발송이 안 되는가 하면
컴퓨터 버전인 PC 카톡의 경우 아예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갑자기 채팅 기능이 먹통이 돼버린 일부 이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도 인증 체계를 일반 문자 메시지로 긴급 전환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카오 측이 밝힌 서비스 장애 원인은 내부 시스템 오류. 긴급 점검에 나선 카카오는 2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8분쯤 서비스 오류를 정상 복구했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해 3월에도 30분 넘도록 채팅 기능이 제한되는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콘텐츠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가 이번 장애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60세 이상 75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연령대에 따른 예약 방법과 일정을 김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70세 이상 75세 미만 어르신 210만여 명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12,000명이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종 희망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오는 10일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이번 달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마친 65세 이상은 오는 27일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다음 달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의 95%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으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위험도를 대폭 낮추어 줍니다.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61.4%가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답했고 19.6%는 안 받겠다고 답했는데 지난 3월 조사 때에 비해 받겠다는 응답이 6.6%포인트 줄었습니다. 혈전증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고 치료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혈전증 위험보다 훨씬 낮으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이코노미 증후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 신도 23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본 뒤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명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백신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접 계약한 화이자 백신 43만 6천여 분이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등 예정된 물량이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2명이 함께 타거나 좁은 인도를 아찔하게 질주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 잠시 뒤 달려오던 차에 치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내거리로 돌진하다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거리. 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고개하듯 차선을 넘나들더니 사람들이 걷는 인도로 향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달립니다. 진주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선 전동 킥보드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2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좁은 인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도로상에 그냥 지나오니까 막무가내니까 갑자기 튀어나오고 뭐 횡단보도 같은데 무섭죠. 그 애들이 뭐 신호가 있습니까? 요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요 주변에 많이 늘어났어. 항상 조심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위험천만한 질주에다 운전자가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전모를 쓴 운전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헬멧 쓰고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헬멧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밟기도 좀 귀찮고 하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러면 평소에 안 착용하시는 건지.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강화된 전동 킥보드법이 시행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 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